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으면 좋겠다. 어, 오늘은 뭘 할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과학과 관찰과 발견이에요. 선생님은 실험하는 걸 되게 좋아해. 과학을 할 때 이렇게 실험하면서 보고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걸 우리 학교에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연습을 해놔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그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뉴턴, 중력을 발견했어요. 뉴턴이. 뭘 보고 발견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채팅창에. 네, 그렇지. 사과. 그 사과 떨어지는 거 당연하지 않아? 당연히 사과가 떨어지겠지. 아마 그걸 본 사람은 진짜 저 모든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다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떨어질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뉴턴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왜 떨어지지 한 다음에 끝까지 알려고 노력한 사람은 뉴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많은 과학이 발전했어. 관찰하고 그거를 끝까지 알려고 노력하는 게 과학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수업이 되게 잘 될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그러면 먼저 역사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관찰이 있었나? 어, 자, 여러분 혹시 찍찍이 알아요? 찍찍이. 채팅창이 오늘 활발해야 돼요. 네, 찍찍이. 요거죠. 자, 선생님 얼마 전에 실내화를 샀습니다. 요거요. 찍찍이를 샀는데, 네, 벨크로라고 하죠. 여기 이걸 누가 진짜 개발했을까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아. 100년도 안 됐어요. 한 5, 60년? 5, 60년도 안 됐을걸? 이걸 개발한 사람은 전기기술자예요. 스위스에 있는 전기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사냥을 되게 좋아했대. 그 당시에는 1970년대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사냥이 되게 유행을 했다네.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막 갔는데 사냥을 다 하고 집에 딱 와서 보니까 이 가운데 사진 보이죠? 이런 게 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1cm에서 한 2cm, 1cm에서 1.5cm 정도 돼요. 작아요. 이게 옷이랑 개한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통 사람들, 그렇지, 도깨비 바늘. 맞아요. 도깨비 풀. 어떻게 알지? 어, 이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털어서 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왜 붙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붙지? 그래서 확대를 해보니까, 저 자세히 보세요. 저 끝이 전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아,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털에 잘 붙나 봐.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전기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하나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털을 형상화했습니다. 털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 잘 안 붙어요. 이렇게 털이 엉켜 있어야 잘 붙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은 벨크로를 발명하고 굉장히 부자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자, 두 번째, 또 관찰과 발견인데, 여러분 혹시 페니실린 알아요? 뭐 하는 약이게, 페니실린? 먹어본 사람이 벌써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몰라? 항생제. 항생제가 뭐 하는 거지? 듣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은 먹으면 안 돼요. 그 뭘까? 항생제. 약이에요. 그 뭐 하는 약이지? 솔직히 나도 잘 몰라요. 그 치료제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게 개발되는 시점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20살에서 30살이었대. 요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지? 마이크 켜서 말로 해도 돼요. 7, 80 정도 되겠지. 네, 80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 20살에서 30살이었대요. 그리고 한 살을 넘기는 애가 한 살을 넘기는 애가 10명 중에 7명. 3명이 죽는데. 그리고 10살을 넘기는 애가 50%밖에 안 된대요.
처음에 태어난 애들 중에 10살을 넘긴 사람이 50%, 10살을 넘기고 나면 한 40살, 5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20살에서 30살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럼 애기들은 왜 죽었을까? 그 어린 애기들이 왜 죽었을까? 여러분 설사하면 죽는 거 알아요? 배고파서. 병. 그 설사병이 걸려. 그 설사병은 이제 미생물, 세균이 장에 이렇게 번식을 해서 계속 설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탈수로 죽어요, 아기가. 또 홍역, 그다음 말라리아. 말라리아 들어봤죠? 모기한테서 오는 말라리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이 죽어요, 말라리아로. 약 구할 돈이 없어서. 콜레라. 그다음에 천년두, 폐렴 이런 걸로 다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기가 열이 좀 난다. 그러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 메르스 사스랑은 조금 다른데 메르스 사스는 그 박테리아라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훨씬 더 작은 거고 이거는 보통 세균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자, 그런데 이때 이걸로 자꾸 죽으니까 어떻게 되지? 왜 죽지라고 하다가 그 당시에 현미경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볼록 렌즈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 그래서 사람들이 볼록 렌즈 몇 개를 막 조합해가지고 현미경 비슷한 걸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미생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생물이 아니라 정말 작은 생물들. 이런 생물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알면 뭐해? 걸리면 죽는 거잖아. 근데 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첫 번째 아저씨가 이 세균을 조금 힘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힘이 없게 아주 소량을 주사해서 사람한테 넣어주면 사람이 저절로 안에서 내성이 생기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가 생겨서 저절로 그거를 딱 낫게 해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게 파스테르예요.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접종 맞아본 사람 있나? 독감 예방접종. 오, 맞아봤어요. 맞고 나면 안 아프드나? 오, 많이 맞네, 생각보다. 나 아직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아픈 사람도 있죠? 안 아픈 사람도 있고. 되게 많이 맞는구나. 안 아픈 사람은 진짜 건강한 거예요. 아픈 사람은 그 독감 예방주사는 그 독감에 엄마가 안 맞으면 코로나랑 상관없어요. 코로나 예방접종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맞을 때 안 아픈데 그 뒤에 아프다. 그 세균을 몸에다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세균이랑 몸이 싸워야 하잖아요. 싸우면서 항체가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싸울 때 열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감기를 살짝 겪는 사람도 있고 안 아픈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데도 건강해서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방접종이야. 그러니까 파스텔 아저씨 덕분에 여러분은 어릴 때 예방접종들을 많이 맞아서 지금은 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예방접종은 알게 됐단 말이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승준이는, 네, 많이 이렇게 싸웠나 보다. 그거 허약 체질 아니야? 나중에 봐야겠네, 승준이. 잘 잤어요. 이 플레밍 아저씨는 뭐냐면 농부의 아들이야. 자꾸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또 많이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의대를 진학을 합니다. 의대를 가서 이 세균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맨 오른쪽에 한번 볼래?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게 세균이야. 엄청 확대를 해서 본 세균인데 이 세균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세균이 이렇게 번식을 해야 죽는지 안 죽는지 알 수 있잖아. 그게 왼쪽에 있는 샬레예요. 이 샬레에다가 세균이 잘 자라는 양분을 이렇게 젤리처럼 만들어 놔요. 거기에 포도상 규균을 이렇게 살짝 발라 놓으면 알아서 그 양분을 먹고 10개가 100개가 되고 100개가 1000개가 되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게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는 게 포도상 구균이 자란 모습이에요. 이분이 계속 연구를 하다가 여행을 가게 된 거지. 그러면 얘 뚜껑을 딱 닫아서 세균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놓고 가신 거야. 근데 그 밑에 실험실이 곰팡이 실험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곰팡이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포자 같은 게, 씨앗 같은 게 날아와가지고 여기에 앉은 거지. 놀러를 갔다 와보니까 이 샬레가 되었던 거야. 자, 여러분 이 샬레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팅창.
자, 저 밑에 하얗게 생긴 게 곰팡이에요. 저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건 균이고, 세균. 병균. 곰팡이도 병균. 솔직하게 내 같으면 바로 버렸어요. 이 실험 잘못된 거잖아. 곰팡이, 에이, 곰팡이 하고 버렸어야 하는데, 그분은, 이 플레밍이라는 분은, 저 곰팡이가 세균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건우야? 지금 건우가 곰팡이가 세균을 잡는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런 게 보이나요, 여기서? 행구가 X극? X도? 지금 여기 보면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안 자라고 있는 게 보이죠? 저게 한 1cm 정도 되는데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곰팡이가 이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이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가지고 용액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추출물을. 그랬는데 그 추출물이 진짜 포도당 구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 이름이 실제로 페니실리움 속이라는 곳에 속한 곰팡이거든. 그래서 이름이 페니실린이 된 거야.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약. 그래서 페니실린이 됐어. 이 뒤로 사람들이 이걸 안 믿었지. 왜냐하면 세균을 죽인다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약이 개발됐는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이 약이 임상 실험이 안 되고 있었어. 근데 그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이렇게 맞아요. 연구소가 없었으면 안 됐어요. 밑에 곰팡이 연구소가 없었으면.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으니까 곪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곪으면서 막 고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살이 막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페니실린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 때 이 페니실린 덕분에 원래라면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야 하는데 이 페니실린으로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도 살아 돌아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약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항생제로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이렇게 세균을 죽이는 약만 있으면 괜찮거든. 병에 걸려도. 근데 코로나가 무서운 게 이 항생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어요. 아까 예방접종이라고 했지. 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약도 개발하지 못했고, 이런 항생제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면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본 적 있죠? 포스트잇. 자, 이 포스트잇의 3M은 무슨 글자일까? 어디서 나온 말일까? 3M. 되게 웃겨요, 이 회사. 미네소타에 있는 광물을 채취하는 제조회사예요. 미네소타고 광물이 미네랄이잖아. 그래서 M에 제조회사라고 해서 manufacture. 그래서 M. 그래서 3M이에요. 원래 3M은 원래 3M은 광물을 캐는, 그러니까 석탄 캐는 회사라고 해야 되나? 석탄 캐는 회사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석탄을 많이 캐고 이렇게 광물 같은 거 캐서 보석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때야. 막 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된 거지.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 연구소에서 직원들한테 마음껏 연구를 해봐라. 뭐라도 좋다 해서 한 직원이 개발한 게 접착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든 거야. 근데 뭔가를 딱 만들었는데 이 접착제가 잘 안 붙는 거예요. 에이 하고 버렸으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뭐지? 하고 그거를 물에다 넣어봤어. 안 녹아. 그리고 그거를 기름에다 넣어봤는데도 안 녹아. 신기하다. 그러면 잘 녹지 않는 약한 접착제네? 라고 생각하고 논문을 막 써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개무시를 당했어요. 야, 접착제가 접착력이 없으면 말이 되나? 망구 필요 없다. 회사에서도 무시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어. 그런데 5년 뒤에 그 회사의 동료 직원이 성가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불러야 되잖아. 근데 찬송가 하나를 부르는 게 아니니까 사이사이에다 종이를 끼워놨는데 노래 부르다가 이 종이들이 쑥 흐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 순간 갑자기 이 접착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접착제는 종이에 붙이면 종이가 다 찢어졌거든. 다시 뗄 때.
근데 이거라면 종이가 안 찢어지게 붙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접착제는 강력한 게 무조건 1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계속 자기가 개발해서 이 종이를 만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시큰둥했어. 그때 이 사람이 또 머리를 쓴 거죠. 미국에 전 세계에 가장 올해 가장 잘 나가는 기업 500기업을 선정하는 잡지가 있어. 포춘이라고. 그 포춘에서 이제 500기업을 선정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500개의 기업의 비서들한테 이 포스트잇을 다 보낸 거야. 근데 비서들은 이렇게 막 메모 붙이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하잖아. 이게 너무 큰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3M 회사가 채광을 안 하고 이제는 접착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자, 이게 관찰을 하고 발견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과학의 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이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미리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이걸 찍을 때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다 이용해서 원래라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영상이다 보니 여러분은 시각과 청각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이는 대로 혹은 들리는 대로 아주 많이 무조건 적어주세요. 혹시 채팅창이 가능하면 채팅창에 막 적고 아니면 종이에다 적어도 돼요. 몇 개나 적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자, 아니면 꼭 적지 않아도 돼. 몇 개인지 직접 세보세요. 몇 개나 관찰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 덕분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이거 찍으려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커 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물이 들어있고 거기에 베스킨라빈스에서 가져온 드라이아이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관찰되는 모든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죠? 선생님 맨손으로 안 만져요. 자, 한번 볼까요? 관찰되는 모든 사실을 몇 개라도 좋아요. 기록하시면 됩니다. 한번 뭉치볼까요? 촉촉해져요, 손이.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니까 촉촉해졌어요. 자, 여기까지. 자, 몇 개나 생각했는지 한번 적어볼래요? 채팅창에. 자기네 몇 개 정도 생각했다. 컵 밖에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는다. 이슬이 보인다. 연기. 연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걸 봤구나. 또, 반은 물, 반은 연기. 맞네. 반은 물이고, 반은 연기다. 네, 촉촉하다. 소리가 아까 부글거린다. 보글보글 연기 난다. 드라이아이스가 녹는다.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겠죠. 드라이아이스 주변에 공기방울이 생긴다. 네, 소리가 난다. 나는 이것도 관찰했는데 드라이아이스 주변 한번 볼래요? 잠시만 주변을 한번 봐봐. 주변이 어때요? 드라이아이스 표면 반짝거리지 않아요? 투명하게 보이죠. 분명히 드라이아이스는 흰색이었는데. 움직여볼까요?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총 몇 개 관찰할게? 선생님은, 이거 아니구나. 선생님은 총 몇 개 관찰할게요? 진짜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500개, 야, 999개,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나고,
기포가 생기고 물방울이 맺히고. 저 드라이아이스를 계속 해봤거든. 몇 개를 계속 넣어보니까 컵 주변에 물방울이 작게 쭉 맺혔어요. 그 다음 연기가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거 봤고 드라이아이스 표면이 코팅된 것 같았고 반응이 끝나니까 드라이아이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가 일정하지 않아. 조금씩 달라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평소 물 끓일 때 냄새 안 나는데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 다음에 컵 표면이 엄청 차가워졌어. 물을 딱 만져봤는데 엄청 차가웠어요. 자, 손이 또 젖지만 촉촉한 느낌이, 그러니까 젖지는 않는데 촉촉한 느낌이 들었어. 이게 선생님 관찰한 거야. 자, 관찰을 했으면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관찰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왜라고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걸 문제인식이라고 하는데 세 개만 했어요. 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지? 왜 컵 표면이 차가워지지? 왜 하얀 남기가 생기지? 라고 왜라는 질문을 해봤어. 자, 왜라고 했으면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가능한 답은 뭐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 뭐라고 답을 했는가? 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길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왜 컵 표면이 차가워졌을까? 고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갈 때 열을 빼앗지 않았을까? 왜 흰 연기가 생겼지? 이산화탄소 기체가 흰색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 이건 다 틀렸는지 맞는지 아무도 모르죠. 실험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가능한 설명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하거든요. 가능만 하면 돼요. 가설. 자,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가설을 세웠으면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 실험 계획을 세웁니다. 왜 뽀글뽀글 기포가 생기지?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기포가 생긴 거야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검색을 해봤어요. 이산화탄소는 성냥불을 꺼뜨린대요. 불을 끈대요. 그 다음에 석회수에 넣으면 뿌옇게 흐려진대. 그래서 이 위에다가 성냥을 켜서 한번 갖다 대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이 기체를 깔때기 같은 걸로 모아서 석회수에 넣어보면 뿌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실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식, 가설 설정, 실험 계획입니다. 자,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더 보여줄 거예요. 한번 이걸 보고 몇 개나 관찰이 가능한지 한번 더 살펴봐 주세요. 잠깐만. 혹시 화면 보여요? 빨리 답해 주세요. 혹시 멀티비타민 보여요? 자, 여기 있는 건 선생님이 평소에 먹는 발포 비타민제입니다. 이 발포 비타민제는 물에 녹여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상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넣겠습니다. 영상이 안 보여요. 잠시만요. 다시. 자, 다시. 자, 여기 있는 건 선생님이 평소에 먹는 발포 비타민제입니다. 이 발포 비타민제는 물에 녹여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상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넣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자, 몇 개나 했나요?
몇 개나 생각했지? 무슨 소리지? 잠시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잠시만요. 됐다. 자, 이제 선생님 얼굴 보여요. 네. 속감이랑 후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혹시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과제를 내줄 건데 그 과제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 이거예요. 과제. 저번보다 훨씬 쉬울 거야. 라면입니다. 라면을 끓이면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 10가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라면을 끓일 수 없잖아요. 14살인데. 부모님이 끓여주실 때 옆에서 보고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관찰한 사실들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을 만들면 돼요. 그 중에 3개만 선택해서 하면 돼요. 3개만. 그리고 그 중에 그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실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써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라면을 직접 끓인다고 14살. 일반 애들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3학년 동생도 끓인다고? 대박인데. 자, 라면 끓일 때 관찰할 수 있는 사실 10가지 이상 더 많이 써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왜? 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실험, 네, 해도 돼요. 볶음라면도 돼요. 그 실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오는 거야. 자, 이거 할 때 방법. 선생님이 구글 드라이브를 잘 쓰면 좋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구글 문서를 쓸 건데요. 구글 문서에다가 화살표로 가면 빈 문서가 있습니다. 이 빈 문서를 클릭하면 그냥 하얀 문서가 나와요. 그냥 종이가. 그럼 그 종이에다가 1학년 몇 반 몇 번 이름 쓰고 관찰 내용 쭉 왜? 라는 질문 만들어서 쭉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써서 선생님한테 주면 됩니다. 선생님 메일 주소는 쑥쑥이38gmail.com. 네, 그냥 한글로 해도 돼요. 선생님이 자꾸 드라이브를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편해지면 이제 지금 연습해 두라는 거예요. 되게 편해지면 자료 관리가 쉬워요. 지금부터 모든 자료를 바로 저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서든 되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그걸로 하세요. 그 뭐지? 뭐든 괜찮아요. 그 핸드폰에 노트 기능이 있으면 그 뭐지? 메모장 기능이 있으면 거기다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선생님한테 보내만 주세요. 내 폰으로도 가능해요. 이 구글 드라이브는 폰으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웁니다. 어렵나요? 재밌겠지? 실제로 라면 끓이다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네, 재밌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숙제에 대해서 어, 말하고 싶은데 광고 받으셨나요? 그 저번 숙제에 지금 낸 사람이 보니까 3반은 한 명 있었어요. 아직까지 안 냈더라고. 천천히 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걸로 꼭 안 해도 돼요. 구글 드라이브가 잘 안 되면 그냥 파워포인트로 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 메일로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때 안 들어와서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카톡에 보면 선생님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가면 과제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배우시면 돼요. 네, 만들고 천천히 내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되고요. 자기소개서랑 네, 그 단어 정의 10개.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수업 너무 빨리 끝났잖아요. 지금 뭘 한번 해보냐면 바로 라면을 끓일 순 없으니까 아까 발포 비타민제 그걸 가지고 미리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주말 잘 보내시고요. 빠빠이.